안녕하세요. 기초영어 강사 어션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get, take, make, have, do를 이용해서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보았죠. 이번 강의에서는 give, stay, go, work, help 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난 강의에서 단어 및 표현을 학습하는 법,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고, 부가적 설명을 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짧게 복습하자면 단어 또는 표현을 학습할 때는 하나의 뜻을 이루는 덩어리로 통째로 알아두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영어 단어를 외울 때 단어 하나하나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의 뜻을 이루는 덩어리를 하나로 보고 알아두시면은 실제로 듣고 말할 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부가적 설명을 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은 완벽한 문장 다음에 부사를 쓰거나 완벽한 문장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바로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예문 보도록 할게요. 이번 강의에서는 나는 그것을 그에게 줄 거야.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집에 있었어. 나는 밤을 샜어. 우리 수영하러 가자. 그것은 소고기와 잘 어울려. 나는 땡땡에서 일해. 나는 일주일에 3번 운동을 해. 이 테이블 옮기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니? 나는 울지 않을 수 없어. 또는 나는 울 수밖에 없어.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give 라는 단어의 가장 대표적인 뜻은 무엇을 주다 라는 뜻이죠. 이 단어를 가지고 예문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나는 그것을 그에게 줄 거야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 텐데, 이때는 무엇을 주다 라는 표현을 아셔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give 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무엇을 주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누구에게 주다 라고 말할 때 give A to B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A랑 B 자리에는 명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A 명사를 B 명사에게 주다. 주로 어떤 물건을 어떤 사람에게 주다. 이런 식으로 쓰이겠죠. 따라서 give A 하면 A를 주다 라는 뜻이고, give A to B 라고 말하면 A를 B에게 주다 라는 뜻이 돼요. A와 B 자리에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내가 그것을 그에게 줄 거라는 것은 미래에 줄 거라는 뜻이에요.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나 이거 걔 줄 거야 라고 즉흥적으로 말했을 때는 will을 쓰시면 되고, 내가 이미 계획을 했거나 생각을 한 거라면은 be going to를 쓰시면 되거든요. 이 문장에서는 will을 쓰도록 할게요.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할 거다 라고 말할 때는 I will 동사 원형이라고 말씀하시면 되죠. 따라서 I will give it to him 이라고 말하면 내가 그것을 줄 거야. to him. 그에게 라는 말이 돼요. 근데 I will은 줄여서 I'이 되니까 I'll give it to him 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여기서 it가 그것이고 힘이 남자를 가리켜서 그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I'll give it to him 이라고 말하면 나는 그거 걔 줄 거야. 그애 줄 거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give 라는 단어가 무엇을 주다 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죠. 그런데 포기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할 때도 give 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이럴 때는 포기하다 라는 표현을 통째로 알고 계신 게 좋거든요. 포기하다가 영어로 뭐냐면은 give up 이에요. give up. 여기서 왜 give를 썼는지, 여기에 왜 up을 썼는지 사실 제가 설명드릴 수는 있지만은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give up이라는 표현 자체를 포기한다고 할 때 쓰는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학습할 때 여기서 왜 give 썼지, 여기서 왜 up 썼지, 그런 것을 알면 좋은 경우도 있지만은 굳이 몰라도 상관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give up이라는 게 포기하다라는 하나의 뜻을 이루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통째로 알아두시면 돼요. 한국어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머리를 감는다고 하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머리 씻다라고 안 하고 머리 감는다고 하죠. 왜 머리를 감는다고 할까? 그런 생각 사실 잘 안 하고 살잖아요. 예전부터 머리 감는 것을 머리 씻다라고 썼으면 머리 감는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머리 씻는다라고 썼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머리 씻다라는 표현보다는 머리 감다라는 표현을 늘 써왔기 때문에 머리 감다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거죠. 뭐 그 유래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 중에서 머리 감다라고 할 때 왜 감다라고 하는지 아는 분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 감다라고 하니까 그냥 머리 감다라고 하는 거지 왜 거기서 감다를 썼냐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외우라 이런 말은 아니고 실제로 내가 이해를 했을 때 더 도움이 되는 그런 표현도 있거든요. 그런 표현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하고 쓰면 되고 이해가 안 된다 하면 그러면 그냥 통째로 외워서 쓰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또는 포기하지 마라는 것은 영어에서 명령문이라는 구조를 써야 되거든요. 뭐 하지 말라고 할 때는 don't 동사 원형 구조를 쓰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don't 다음에 give up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 또는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때는 don't give up 이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don't 동사 원형 동사하지 마세요. give up이 포기하다니까 don't give up 이라고 말하면 포기하지 마 또는 포기하지 마세요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다음으로 stay 라는 동사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볼 텐데 stay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오랜 기간 동안 머물러 있다, 이런 뜻이죠. stay at 장소라고 말하면 어떤 장소에 머물다 또는 어떤 장소에 계속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는 집에 있었어 라는 말을 할 때 stay 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쓰는 방법도 있지만은 이번 강의에서는 stay 라는 단어를 써볼 거예요. stay 라는 단어는 stay at 장소 라는 형태로 많이 쓰거든요. 뭐 상황에 따라서 at 대신에 다른 걸 쓰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stay at 장소 이 형태로 많이 쓰여요. 특히 나는 집에 있었어. 집에 있다라고 할 때는 stay at 장소 이게 중요한데 집에 있다가 영어로 stay at home 또는 at를 빼고 stay home 이라고 말씀하셔도 돼요. stay at home 또는 stay home 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집에 있었다는 것은 과거에 집에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너 주말에 뭐 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 주말에 집에 있었는데 계속 집에 쭉 있었는데 이런 말 할 때 stay at home 표현을 응용해서 문장을 만드시면 돼요. 과거에 한 거기 때문에 과거형을 써주시면 되죠. stay의 과거형은 ed를 붙이면 되거든요. 따라서 I stayed at home 또는 as 생략하고 I stayed home 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장소 앞에 at를 써야 되지만 home이란 단어는 조금 특이하게 at를 써도 되고 쓰지 않아도 되는 단어예요. 따라서 집에 있다 라는 표현 자체를 stay home 또는 stay at home 이런 식으로 통째로 알아두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으로 나는 밤을 샜어 이런 표현을 해볼 텐데 밤새다 라는 말을 할 때도 stay 라는 표현을 써주셔야 돼요. 밤새다 라는 표현 자체를 알면 이 문장은 쉬운 문장인데 밤새다 라는 표현을 모르면 어려운 문장이 되거든요. 밤새다가 영어로 뭐냐면 stay up all night 이에요. stay up all night 이게 밤을 새다 라는 뜻이에요. stay up all night 이라는 표현을 알면 나는 밤을 샜어 라는 표현도 쉽게 만드실 수가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일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stay 다음에 ed를 붙여서 과거형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I stayed up all night 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I stayed up all night 이라고 말하면 나는
밤을 샜어 라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동사가 y로 끝났는데 왜 i로 안 바꾸고 ed 붙였어요? i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거든요. y로 끝나는 동사는 y를 i로 바꾸고 ed 붙인다 이렇게 배워보신 적 있죠. 그런데 y로 끝나는 단어라고 무조건 i로 바꾸는 게 아니라 y 앞에 자음이 있으면 그러면 y를 i로 바꾸고 ed를 붙이고 y 앞에 모음이 있으면 그냥 ed를 붙여요. 근데 stay라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y 앞에 a가 있죠. 모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y를 i로 바꾸지 않고 바로 ed를 붙여서 과거형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규칙 정도는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이처럼 집에 있다, stay home 또는 stay at home, 밤새다, stay up all night 이런 표현을 통째로 알아두시면 쉽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다. 하나의 뜻을 이루는 덩어리를 하나의 표현으로 함께 알아두자. 이게 핵심이에요. 다음으로 go 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문장은 우리 수영하러 가자.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볼 건데 이때는 수영하러 가다라는 표현을 아시면 돼요. go 라는 단어는 가다라는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go도 다양한 뜻이 있고 다양한 형태로 쓰일 수가 있어요. 특히 어떤 취미 활동으로 동사를 하러 간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구조를 쓰냐면 go 동사 ing 구조를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영하러 가다가 영어로 뭐냐면 go swimming 이에요. go swimming. 이게 수영하러 가다라는 뜻의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은 통째로 알아두면 좋겠죠. 취미 활동으로 동사하러 간다라고 할 때 go 동사 ing 형태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함께 무언가를 하자라고 말할 때 let's 동사 원형 구조를 쓰죠. 그렇기 때문에 let's 다음에 go swimming을 넣어서 let's go swimming 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let's go swimming. let's 할 때 s를 is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let's 할 때 s는 is가 아니라 us예요. us. 우리라는 뜻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let's 할 때 우리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무엇 하자. 함께 뭐 하자 이 말이죠. 그래서 let's go swimming 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let is가 아니라 let us입니다. let us. 이런 것도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소고기와 잘 어울려. 뭐 어떤 음식이 또는 어떤 소스가 소고기랑 잘 어울린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무엇이 무엇과 잘 어울린다라고 할 때 특히 옷이라든지 음식이 뭐 잘 어울린다 이런 말 할 때는 go라는 동사를 써서 표현을 쓰거든요. 그 표현을 알면 이 문장도 어렵지 않은데 그 표현을 모르면 이 문장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무엇이 무엇과 잘 어울린다 이런 말을 할 때는 go well with 명사라고 하거든요. 무엇과 잘 어울리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 자체를 통째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go well with 명사. 명사와 잘 어울리다. 주어 go well with 명사라고 하면 주어는 명사와 잘 어울린다 이런 말이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옷이나 어떤 음식이 잘 어울린다라고 말할 때 굉장히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그것이 소고기와 잘 어울리니까 주어가 it죠. 따라서 it goes well with beef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주어가 it이기 때문에 go 라고 쓰지 않고 goes 라고 es를 붙여주죠. 따라서 it goes well with beef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소고기가 beef죠. 무엇과 잘 어울리다 라는 표현과 소고기라는 단어만 알면 이런 문장은 쉽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런 문장 같은 경우에는 A goes well with B 또는 A go well with B 이런 식으로 패턴으로 알아두시면 좋거든요.
이런 표현 같은 경우에는 A와 B 자리에 단어를 바꾸면서 응용하기 좋기 때문에 패턴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A와 B를 바꿔가면서 다양하게 응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뜻을 이루는 덩어리를 함께 하나의 표현으로 알아두시거나 자주 쓰는 표현 같은 경우에는 패턴 또는 통째 문장으로 알아두시면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work라는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거든요. work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일하다 라는 뜻이죠. 근데 work도 뜻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기본 뜻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나는 땡땡에서 일해 라는 말을 할 건데 땡땡 자리에 회사 이름을 넣어 볼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 일하다 라고 말할 때는 work for 회사 이렇게 쓰거든요. work for 다음엔 주로 사람 또는 회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밑에서 일한다 이런 말 할 때는 work for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고, 어떤 회사에서 일한다고 할 때는 work for 회사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거든요. 어디에서 일한다고 말할 때 work in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work in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은행에서 일한다고 할 때 work in 다음에 은행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work in 가게 또는 work in 공장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어떤 도시 또는 어떤 지역에서 일한다라고 말할 때는 work in 지역 또는 work in 도시, work in 나라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 work 다음에 또 at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work at 다음에는 어떤 장소라든지 어떤 조직 그런 식으로 써요. 근데 사실 work at이랑 work in이랑 work for 이거 조금씩 틀리게 써도 의사소통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겠다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work 다음에는 at이나 in이나 for를 써가지고 뒤에 어떤 것을 쓰면 된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의사소통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어쨌든 회사에서 일한다라고 말할 때는 work for 회사를 주로 쓴다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나는 어떤 회사에서 일한다 말할 때 어떻게 말하면 되냐면 I work for 회사 이름을 쓰시면 돼요. 내가 삼성에서 일한다 그러면 I work for Samsung 이라고 말하면 되고, 내가 LG에서 일하면 I work for LG 라고 말하면 되고, 내가 현대에서 일하면 I work for 현다이 라고 말하면 되고, 내가 기아에서 일하면 I work for Kia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영어에서 삼성은 Samsung 이라고 하고, LG는 LG 라고 하고, 현대는 현다이 라고 하고, 기아는 Kia 라고 주로 발음을 해요. I work for 회사 이 패턴을 알아두고 쓰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나는 일주일에 3번 운동을 해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볼 건데, 운동하다 라는 표현을 쓸 때 work 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운동하다 라고 말할 때 원어민들이 workout 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특히 헬스 같은 운동하는 거 있죠.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그런 거를 workout이라고 주로 말합니다. 이런 표현 알아두시면 좋겠죠. 근데 내가 일주일에 3번 운동을 한다는 것은 평소 때 하는 일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I 동사 원형 구조를 써주시면 돼요. 따라서 I work out 이라고 말하면 나는 운동을 해, 평소 때 운동을 해 라는 뜻이고, 그 뒤에 일주일에 3번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돼요. 사실 일주일에 3번이라는 표현 제가 강의에서 여러 번 다루었는데, 혹시 일주일에 3번, 일주일에 2번, 한 달에 2번, 한 달에 3번 이런 표현을 잘 모르시는 분은 오른쪽 상단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운동을 해, 평소 때 운동을 한다고 할 때 I work out 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고,
일주일에 3번이라고 말할 때 3 times a week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I work out이라는 완벽한 문장 다음에 3 times a week 라는 부가적 설명을 덧붙여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주일에 3번 운동을 해라고 말할 때 I work out 3 times a week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한 달에 3번 한다고 하면 I work out 3 times a month 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몇 번, 하루에 몇 번 이런 식으로 말하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이처럼 work 라는 단어도 일하다 라는 표현을 할 때 쓰이기도 하고 운동하다 라는 말을 할 때 out 이라는 표현과 함께 쓰여서 또 쓰이기도 하기 때문에 workout 같은 경우에는 통째로 하나의 표현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work도 굉장히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일하다, 작동하다, 효과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쓰이고 또 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고 뭐 workout 같은 경우에도 운동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 다른 뜻으로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은 또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운동하다라고 말할 때 workout을 쓸 수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help라는 동사를 가지고 예문을 만들어 볼 텐데 help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누구를 돕다, 어떤 사람을 돕다라고 말할 때 help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쓰임이에요. 그러면 이 테이블 옮기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니? 라고 부탁할 때 쓰는 표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help 사람이라고 말하면 누구를 돕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help의 동사로서 쓰이는 가장 기본적인 뜻이에요. 가장 많이 쓰이는 뜻이죠. 그런데 어떤 상대방에게 뭐 해줄 수 있니? 또는 해줄 수 있나요? 라고 부탁할 때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can you 또는 could you, will you please 동사 원형 구조를 쓰시면 되거든요. 조금 편하게 말할 때는 can you를 쓰시면 돼요. can you 동사 원형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나를 도와줄 수 있니? 저를 도와줄 수 있어요? 라고 말할 때 can you help me?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지금 나를 도와달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문장에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쓰지 않았지만은 이 테이블 옮기는 걸 도와달라는 거는 나를 도와달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help 다음에 나를 도와달라는 말을 써주셔야 돼요. help라는 단어는 뒤에 주로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can you help me 하면 나를 도와줄 수 있니? 라는 뜻인데 그 뒤에 이 테이블을 옮기다 라는 표현을 또 써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can you help me 다음에 help 사람 다음에 무언가를 하는 것을 돕다라고 말할 때는 help 사람 to 동사 원형이라고 말씀하셔도 되고 to를 빼고 help 사람 다음에 바로 동사 원형을 써주셔도 돼요. 근데 실제 원어민들은 to를 빼고 바로 동사 원형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상 느꼈을 때는. 따라서 can you help me? 나를 도와줄 수 있니?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런 표현 다음에 이 테이블을 옮기다. 이 테이블 옮기다가 영어로 move this chair 이거든요. 근데 this 대신에 더를 쓸 수도 있겠죠. 어떤 특정한 테이블을 가리켜서. 따라서 can you help me move this table? 또는 can you help me move the table?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돼요. 이 문장을 만들려면 can you 동사 원형이라는 표현도 알아야 되고 help라는 표현을 쓸 줄도 알아야 되고 move the table 또는 move this table 이런 표현도 함께 알아두셔야 되겠죠. 다음으로 나는 울지 않을 수 없어. 나는 울 수밖에 없어. 이런 문장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영화를 보면은 나는 무조건 울어. 저도 그런 영화가 있거든요. 나는 울지 않을 수 없어. 나는 그 영화 보면은 울 수밖에 없어. 이런 말 할 때도 help라는 단어를 써서 말씀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수거처럼 알아두는 게 좋은데 can't help 동사 ing 또는 can't help but 동사 원형
이라고 말하면 같은 뜻이에요. can't help 동사 ing 또는 can't help but 동사 원형이라고 말하면 동사 하지 않을 수 없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때 can't help 동사 ing 또는 can't help but 동사 원형 구조를 써주시면 돼요. 울다가 영어로 cry이기 때문에 I can't help crying 또는 I can't help but cry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둘 다 많이 쓰는데 둘 다 같은 뜻이에요. I can't help crying 또는 I can't help but cry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but을 썼으면 동사 ing가 아니라 동사 원형 쓰고 but을 안 쓰면 동사 ing 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help라는 단어도 누구를 돕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고 완전히 다른 뜻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뜻을 이루는 덩어리는 함께 알아두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자주 쓰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 통째로 알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영어 단어 또는 표현을 학습하실 때 하나의 뜻을 이루는 덩어리는 하나의 표현으로 알아두자. 이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고 부가적 설명을 더할 때는 완벽한 문장 다음에 부사 또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쓸 수가 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꼭 그 뜻으로 쓰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단어는 이 뜻이야. 이 단어는 무조건 이 뜻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단어는 이 뜻으로 쓰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 단어는 이런 뜻으로 쓰일 때는 이런 단어와 함께 자주 쓰이는구나. 이런 형태를 자주 가지는구나. 이런 것을 잘 생각하시고 표현 자체를 통째로 외울 것인지 아니면 패턴으로 단어 바꾸면서 쓰면 좋겠다 하면 패턴을 외울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자체로 자주 쓰인다면 문장을 통째로 외울 건지 그런 것을 스스로 잘 판단해 가지고 학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